가겠습니다. 동시변경. 아이고, 오디오가 없네요. 동시변경. 이런. 우와. 급히 피하다가요. 하나는 1차로, 하나는 2차로에 들어오죠. 근데 깜빡이는 키나요? 깜빡이, 요 차는 뭐 키는 것 같네요. 네. 키는 것 같지만은, 그런 서로 안 보이죠. 서로는 상대방의 깜빡이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다가 이게 완전히 동시변경. 이럴 때 불박차는 어떻게 될까요? 불박차는 여기서 갈 때 이때 빵 해야죠. 이때 빵. 그래서 다시 나가 이때 빵 해줘야 됩니다. 빵 해주지 않고 없어. 하나, 둘, 셋, 넷에 둘이 멈추니까 불박차가 급히 피하다가 실려있는 적재물이 앞으로 확 쏠리면서 많이 망가졌대요. 좀 빨리 빵 해줬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죠. 앞에 두 차들이 한 70% 정도는 책임지고 뒤차도 미리 빵하지 못한 점 한 7대3, 2대8? 예, 앞차들이 둘이서 합쳐서 70 내지 80 정도로 보입니다. 근데 뒷차도 쟤네들 저러면 안 될 텐데 그때 미리 빵 해줘갖고 다시 떼놔야 돼요. 요게 전형적인 5대5입니다. 서로 저럴 때 나는 깜빡이 켰어. 나는 깜빡이 켜고 요 노란 택시는 깜빡이 안 켰어. 그게 6대4? 뭐 그렇게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완전히 거의 뭐 똑같죠. 서로 안 보여요. 서로 깜빡이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차로 변경할 때는 들어가면서 요쪽 뒤만 볼 게 아니라 뒤에 없네? 옆에도 한 번씩 보세요. 옆에. 이렇게 동시변경하는 차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항상 조심 징검다리 건너서 이런 마음으로요. 조심해야 됩니다. 불박차는 좌회전할 겁니다. 좌회전할 때는 유도선이 있을 때는 유도선을 시키고요. 유도선이 없을 때는 가야 될 가생 유도선이 있죠. 그런데 불박차가 어떻게 갈까요? 가보겠습니다. 좌회전합니다. 좌회전하는데 유도선이 있군요. 요 유도선을 지켜야 되는데 유도선을 넘어가네요. 넘어가고 저 뭐야 아니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자, 불박차는 유도선을 침범했고요. 상대차는 정선을 침범했네요. 상대차는 정선 저 뒤쪽에 있어야 되는데 우회전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나와야죠. 이렇게 2차로에서 해야 되는데 저 차가 1차로 쭉 나와 있다. 뒤늦게 우회전을 한 듯한데요. 자, 저기서 좀 움직이네요. 아이고. 이 뒤에 있었어야지. 여기 있었어야지. 여기까지 나오면 어떡해. 이번 사고 불박차는 제가 유도선을 침범하긴 했지만은 그러나 상대차가 정선을 너무 많이 침범했잖아요. 이 차가 잘못이죠. 이 차는 아니 당신은 이쪽으로 갔어야지. 내가 이쪽에서 우회전해야 되는데 내가 이쪽으로 우회전한 거 그것은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이지. 아니 당신은 거의 역주행으로 왔잖아. 그게 불박차가 잘못이야. 서로 이렇게 싸웁니다. 누가 더 잘못했을까요? 과연 유도선을 어긴 불박차가 더 잘못했을까요? 아니면 정선을 어긴 상대차가 더 잘못했을까요? 여러분들의 투표 결과 이렇게 나왔습니다. 유도선을 어긴 불박차가 더 잘못했다 94%, 정선을 어긴 상대차가 더 잘못했다 6%. 네, 이번 사고는 법원에 가면은 불박차가 더 잘못했다고 판결 날 것 같습니다. 유도선을 시켜야죠. 유도선을 넘어간다는 것은 일종의 중앙선 침범과 마찬가지입니다. 정선을 요 뒤에 서 있어야 되는데 이만큼 앞으로 나와 있으면 위험하죠. 위험하기 때문에 위험하게 나와 있던 차의 잘못 한 30, 좌회전을 좁게 그린, 회전을 좁게 한 불박차 잘못 한 70 정도로 보이는데요. 유사한 사건, 똑같지는 않은데요. 저 횡단보도까지 나와 있는 차, 정선에서 횡단보도까지 쭉 나와 있는 차도 있고요. 오토바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가 횡단보도까지 나와 있었어요. 근데 좁게 가다가 사고 난 사건에서 여기까지 온 건 아니고 한 요 뒤쯤에요. 이렇게 가다 사고 난 사건에 있어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크게 다쳤었는데요. 그때 오토바이를 한 15에서 20 정도 봤었고요. 자동차를 80에서 85본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건 그보다 더 많이 튀어나와 있었죠. 더 많이 튀어나와 있었기 때문에 튀어나와 있던 요 차 30, 불박차 70 정도로 보고 싶습니다. 이 유도선을 지키지 않으면요. 이 차가 미리 안 보여요. 시야가, 자 보세요. 좌회전할 때 이쪽을 보면서 가잖아요.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차가 뒤늦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좌회전할 때는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특히 A필러에 가려지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천천히 유도선을 지켜서 천천히 돌아야 되겠습니다. 불박차는 좌회전할 겁니다. 좌회전으로 갑니다. 가다가 저 앞에 택시가 가고 있네요. 택시 좌회전 하려면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나도 좌회전할 거야. 택시가 오른쪽으로 빠지네요. 알았어. 넘어갈게. 신호 바뀌었어. 멈추는데. 이런. 이번 사고요. 자, 앞에 택시가 가고 있어요. 택시가 가고 있는데 택시가 좌회전 안 하고 오른쪽으로 빠지네요. 나 좌회전할 거야. 자, 이제 나 좌회전 가야죠. 가는데 신호가 바뀌었어요. 확실히 멈춰야 되겠다. 브레이크 꾹. 왜 여기서 들어와? 왜? 불박차는 황색불 켜지자마자 바로 브레이크 밟았는데요. 황색불이 가까운 데서 켜지면은 정지선을 넘어서 멈출 수 있죠. 지금 불박차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멈췄습니다. 그런데 2차로로 빠졌던 저 택시가 쑥 유턴 시도하다 엎으셨습니다. 이번 사고 하실 일이 어떻게 될까요? 저 정도면 다 빠진 거죠. 여기서 앞에 차 이만큼 가다 여기 빠지면 나 가면 되죠. 가려고 그랬는데 황색시로 브레이크 꾹 잡았는데 멈추는데 쾅. 100대 빵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빠졌던 차가 이렇게 다시 들어오면 어떻게 해? 돌려면 아까 돌았어야지. 그리고 여기 유턴이 허용되는 곳인가요? 유턴 허용 안 되는 곳이네. 중앙분리본까지 쭉 있고 유턴 허용 안 되는 곳에서 들어오면 어떡하라는 얘기야. 충분히 100대0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바퀴가 아직 긴데 바퀴가 아직까지 이만큼 달려있으니까 앞뒤 관계야? 그런 얘기 안 하겠죠? 예. 이럴 때 앞뒤 관계 뒷차가 가해 차례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이거는 앞차의 100% 잘못으로 보여지면서 그러나 불박차도요. 조금 안전거리 지켰더라면 어땠을까요? 저 앞에 택시가 브레이크 잡습니다. 좀 가까워지네. 택시가 빠지네. 완전히 빠지는 걸 보고 가려고 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택시 100%로 보여지면서 불박차에게도 한 20%, 80대 20까지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저랑 다른 생각 가지신 분도 계실 겁니다. 이거 아직까지 안 빠져나갔잖아. 근데 왜 갔어? 저는 택시의 80 내지 100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박차는 좌회전할 겁니다. 불박차 좌회전할 건데요. 자, 황색 점선이네요. 황색 점선의 중앙선인데요. 여기서 좌회전할 겁니다. 불박차가 자, 여기서 이제 왼쪽 깜빡이 켰어요. 네, 깜빡 소리 들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좌회전 들어갑니다. 깜빡 하면서 들어가는데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기서요. 깜빡 소리 또 키워볼까요? 깜빡이 소리 어디서부터 들리는지? 째깍 들리죠? 깜빡이 켜고 좌회전 들어갑니다. 여기서 좌회전 들어가는 순간 후방정선 없어요. 후방정선 없는데 이 사고에 대해서 분심에서 90대 10이라고 그런답니다. 과연 불박차가 뒤를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만약에 불박차가 앞차가 느리게 하니까 앞차를 추월해야 되겠다. 그럴 때는 뒤도 한번 봐야 돼요. 왜냐하면 황색 점선이니까. 점선일 땐 뒤에서 추월하는 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추월이 아니에요. 추월이 아니고 뭐죠? 좌회전입니다. 여기서 좌회전 들어가는 거죠? 좌회전 들어갈 때 맞은편 차가 안 옵니다. 맞은편 차 안 오면 그냥 꺾고 들어가면 되는 거죠. 교차로에서는 추월할 수 없습니다. 불박차는 아까부터 깜빡이 켰죠. 아까부터 깜빡이 켜고 맞은편에 차가 없어서 좌회전 들어갔는데 오토바이가 뒤에서 급하게 치고 나왔습니다. 교차로에서는 추월할 수 없는 것이죠. 이번 사고는 불박차에게 잘못이 있다? 뒤를 봐야 된다? 그건 아니에요. 예, 황색 점선에서 내가 앞차를 추월해 갈 때는 혹시 뒤에서도 날 추월해 오는 차가 있을 수 있으니까 뒤를 한번 살펴야 됩니다. 하지만 좌회전할 때는 이 교차로입니다. 불박차에게 잘못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는 100대 0이어야 되겠습니다. 불박차는 황색 전멸이고요. 좁은 길에서 나오는 차는 적색 전멸입니다. 불박차 갑니다. 가는데 저 앞에서요. 대형 트럭이 좌회전하네요. 선진이 먼저 가세요. 네, 먼저 가세요. 지나가는데 이런. 자, 여기서 나는 황색 전멸, 이쪽은 적색 전멸이에요. 여기는 삼거리네요. 삼거리. 네, 삼거리에서 좌회전하는 쪽은 적색 전멸입니다.
자, 여기서 만약에 내가 이 차를 들이받았다. 이거는 만약에 이 트럭을 들이받았다. 이게 바로 현저한 선진입이죠. 이걸 눈 뒀다가 이걸 들이받는다고 여기서 만약 저 차를 들이받았으면 저 현저한 선진입인데 이거 100대 0이에요. 속도 줄여야죠. 근데 여기서 차 나옵니다. 요거 좌회전하고 대기하고 있는데 우회전 차로에서 이 차가 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다시 보시면요. 보세요. 자, 가고 있는데요. 검은 차. 검은 차 있죠? 요 차가 요 차 뒤에서 좌회전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래서 사고로 이어집니다. 옳지, 들어가세요. 여기서. 이 차 100% 아닌가요? 네, 저는 저 차 100%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보험사에서는 90대 10을 주장하네요. 상대 보험사는 80대 20을 주장해요. 상대 측에서 원래는 70대 30인데 80대 20까지 그래도 좀 양보해 준 거래요. 그러면서 야 이거 싫으면 소송하자 이렇게 한답니다. 과실비는 어떻습니까? 이거는 우회전을 할 듯이 하다가 이렇게 탁 오는 거. 야 이건 100대 0일 것 같죠? 예, 100대 0으로 보여집니다. 마음은 100대 0이에요. 아니 저기서 큰 트럭이 지나가고 큰 트럭 지나가고 그다음에 여기서 아직 트럭이 다 안 빠졌어요. 트럭이 안 빠졌어요. 예. 그런데 이렇게 튀어나올 것을 어떻게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음 100대 0인데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100대 0 아닐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신호등이 없는 곳이에요. 신호등 없는 곳에서 여기에서 지쳐 지나가죠. 지쳐 지나가면은 별의별 차가 다 있잖아요. 별의별 차. 여기 시야 확보 안 됐어요. 별의별 차. 예, 별의별 차라서 관광열차처럼 막 그냥 지멋대로 다니는 차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트럭이 지나가고 시야 확보된 다음에 지나갔더라면 또 트럭을 지나칠 때 조금 속도를 줄였더라면 하는 아쉬움. 그 아쉬움 불박차한테 10 내지 20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감한 판사는 100대 0 볼 수 있고요. 불박차에도 10 내지 20 볼 수 있고요. 근데 과실 여부를 따져서 저렇게 큰 차가 지나가고 내 앞이 안 보일 때 그때는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니까 속도를 줄였다가는 것이 더 안전하겠습니다. 불박차 좌회전할 겁니다. 1차로는 뉴턴 좌회전, 2차로는 좌회전 차로입니다. 자, 불박차 1차로 좌회전합니다. 좌회전 들어가다 어떻게 될까요? 쭉 갑니다. 1차로는 뉴턴과 좌회전 차로, 2차로는 좌회전 차로, 앞차들을 따라서 자 좌회전 신호입니다. 좌회전 신호에 정상적으로 잘 갑니다. 네, 직자 신호네요. 잘 가고 있죠. 아무 문제 없죠. 아무 문제 없는데 여기에서 택시야! 아니 택시야 왜 거기서 나오니? 택시야 서로 가야 될 길이 있잖아. 서로 갈 길이 달랐는데 나는 1차로에서 가는데 택시가 여기서 갑자기 피할 수 있을까요? 택시가 좌회전 깜빡이 켰으니까 조심한다? 아니죠. 택시는 나는 여기서 이렇게 가면 되고 택시는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각자 가야 될 길이 있어요. 유도선이 있으면 유도선대로, 유도선이 없으면 가상 유도선을 지켜야 되는데 택시가 여기에서 내가 치고 나가는데 이거 유도선이 있네요. 나는 요리 가면 되고 이 차는 요리 가면 되죠. 이 사고 택시 쪽에서는 쌍방과실이래요. 저게 왜 쌍방이에요? 저도 예상을 못하죠. 예상도 못했고 너무 가까워서 툭 치고 나오면은 내 차가 상대적으로 속도를 치고 나가는데 100대 빵이어야 되겠습니다. 이번 사고는 상당히 셉니다. 보시겠습니다. 자, 불박차 가는데요. 녹색 신호에 가고 있죠. 정상적으로. 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앞차랑 이 정도면 안전거리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저 앞에도 녹색 신호예요. 잘 가고 있는데 그런데 오! 뭐예요? 뭐가 넘어왔어요? 뭐가? 자, 네, 정상적으로 이 정도면 앞차랑 안전거리 충분히 지키고 가고 있죠. 잘 가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뭡니까? 오토바이가 그리고 사람이 이야 진짜 자칫 잘못했으면 사망으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그런데 하루 동안 의식 없다가 다음날 깨어났어요. 천운이에요, 천운. 세상에 이런 사고가 다 있어요. 도대체 이 사고는 왜 일어났을까요? 첫날 사고 났을 때 아드님이 병원에서 혼수 상태니까 아버님이 가셨다. 그랬더니 오토바이 혼자 넘어졌어요? 네, 오토바이 단독 사고예요. 경찰이 그러대요. 그래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드님이 깨어났어요.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어떤 차 갑자기 끼어들었어요. 그 차 피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차를 찾아주십시오. 그랬더니 글쎄요 뭐가 있었던 것 같긴 한데 한번 찾아볼까요? 네, 찾았어요. 근데 그 차를 찾았는데 그 차 조사해봤는데 그 차는 잘못 없어요. 오토바이 100%예요. 나중에 이럴 때는 뭘 찾아야 될까요? CCTV를 찾아야 돼요. CCTV. CCTV를 찾아야 그래야 어떤 차가 거기 근처에 있었다. CCTV 찾았어요. CCTV 찾았더니 그 차 처음에는 100대 0이라 그랬어요. 오토바이 100%. 근데 나중에는 CCTV도 봤는데요. 오토바이 가해 차량이에요.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그럼 CCTV 보러 가야 되겠죠? CCTV를 보겠습니다. CCTV 영상. 첫 번째 영상 보시죠. 자, 어디서 사고 날까요? 자, 여기서요. 소리는 안 들어도 되고요. 소리 들을 필요 없고. 여기. 지금 오토바이 넘어가죠, 여기서요. 예, 끝에 걸렸어요. 끝에 걸렸는데 자세히 보니까 여기 요거요. 요 차가 그랜저가 방향을 트네요. 그랜저가 방향을 틀 때, 그랜저가 틀면서 오토바이도 틉니다. 경찰은 동시변경이야. 그랜저도 2차로에서 1차로 틀었고 오토바이도 2차로에서 1차로 틀었어. 그래서 동시변경이기 때문에 뒤에 있는 차 앞뒤 관계야. 오토바이가 가해 차량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버님께서는 변호사님 그게 아니고요. 동시변경이 아니에요. 동시변경이 아니고요. 오토바이는 1차로로 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 자동차가 2차로 1차로 갑니다. 잘 보세요. 네. 그럼 다시 보시죠. 이쪽에 나타납니다. 이쪽에요. 이쪽에서 오토바이가 지금 넘어갔죠? 지금 넘어갔어요. 그럼 다시 보세요. 지금 여기서 이 오토바이입니다. 이 오토바이가 여기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는데요. 자, 오토바이 넘어오는 것까지 보고요. 저 오토바이가 지금 넘어오잖아요. 지금 넘어오면서 아이고 저 헬멧 안 쓰고 저렇게 해서 자칫하면 사망사고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살았지만 다음에는 반드시 헬멧 써야 돼요. 앞으로 이제 오토바이 안 타는 게 더 안전하겠죠. 근데 앞으로도 타야 된다. 헬멧은 반드시 써야 됩니다. 그런데 그 헬멧은 나중 문제고요. 과실 비율 따질 때는 헬멧 안 쓴 것이 과실은 아니에요. 일단 몇 대 몇에서 따지고 그다음에 머리를 다쳤으면 머리 다친 것에서 10% 또는 15%더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헬멧은 여기서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여기서요. 가다가 어떻게 되나요? 쭉 가는데 제일 중요한 건 여기입니다. 여기서요. 요 차하고 요 오토바이를 비교해 보시죠. 저기에서 여기요. 요거. 지금 어떻습니까? 요 차하고 오토바이하고 저 차가 2차로로 오면 오토바이는 1차로 오는 것 같죠? 요 부분에 포인트는. 자, 여기서요. 오토바이는 근데 이 차가 오토바이는 1차로에서 좀 1차로가 이만큼 있으면은 예를 들어 오토바이 3m라고 그러면 오토바이는 여기쯤 오고 있었대. 여기쯤. 1차로 중에 좀 오른쪽으로요. 근데 지금 이 차가 쑥 튀어나옵니다. 하지만 경찰은 아니야. 오토바이도 2차로야. 이 앞에 승용차도 2차로고 오토바이도 2차로야. 그래서 이 앞차가 나가는데 오토바이가 치고 나왔잖아. 그래서 앞뒤 관계야. 이 차는 앞에 승용차는 깜빡이를 안 켰답니다. 아버님 말씀에 의하면 이건 어떻게 될까요? 경찰관을 바꿔주십시오라고 경찰관 교체 신청을 했대요. 그런데 어차피 이거는 어찌되더라도 안 바뀌어 오토바이 가해 차량이야 이렇게 얘기한다는데요. 이럴 때는 뭘 해야 될까요? 이의 신청? 이의 신청은 나중 문제고요. 도로교통공단에 영상 분석을 해달라고 그러십시오. 여러분들 그 외과, 정형외과, 심경외과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영상 진단 학과가 따로 있죠. CT나 MRI 찍으면은 그것을 영상을 보고 영상 판독하는 영상 진단 학과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영상을 판독하면은 그걸 보고 다시 정형외과든 심경외과든 의사들이 또 수술 여부를 판단하는 거죠. 도로교통공단은 경찰관은 여기서 요거 2차로야. 둘 다 똑같은 2차로야. 근데 도로교통공단에서 이걸 보다 더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의 분석을 요청하십시오. 영상 분석을 요청하십시오. 그래서 오토바이가
이거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오토바이 그냥 가던 길이 똑바로 가. 그래. 그럼 요 차가 섰으면 이승용차가 섰으면 오토바이가 그냥 지나갈 수 있었다. 부딪히지 않고. 그렇다 그러면은 승용차가 사고 원인이죠. 그리고 갑자기 깜빡이지 않고 쑥 들어서면 승용차가 가해 차량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포인트는 이겁니다. 오토바이가 계속 똑바로 갔더라면은 그리고 이 차가 꺾지 않았으면은 사고 안 났을 거다. 그렇다면 이 차가 잘못이 더 클 수 있는 겁니다. 경찰관하고 씨름하지 마시고요. 진단 방사선학과. 그게 바로 도로교통공단입니다. 옛날에 국가서에서 했는데 요새 도로교통공단에 전문 요원들이 많습니다. 도로교통공단에 영상 판독해달라고 하십시오. 경부고속도로. 이곳은 제한속도 110 구간이에요. 불박차는 90에서 100 정도 달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곳에서 어떤 사고가 있었을까요? 자, 영상 보시겠습니다. 불박차 2차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차 한 대가 들어오더니 깜빡이 켜고 쑥 들어와서는 브레이크 잡더니 그냥 앞에서 어떻게 되나요? 멈춥니다. 꽝! 이런. 뒤에서 또 꽝! 이런. 자, 이번 사고는요. 자, 불박차는 정상적으로 앞차랑 거리를 얼마큼 되나 하나, 둘, 한 50m 정도 되죠? 한 50여 m 두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상대차가 여기서 깜빡이를 켜더니 요때 들어와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에 부딪힙니다. 근데 이 차가 들어오면서 앞차랑 살짝 부딪혔어요. 앞차랑 살짝 부딪힌데 내가 또 들이받은 거예요. 저 차가 완전히 바퀴 4개가 다 들어온 때로부터는 얼마 걸릴까요? 바퀴 4개가 다 들어온 때로부터는 하나, 둘, 쿵.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사고 나니까 뒤에서 또 들이받았어요. 예, 뒷차가 또 날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에 대해서 우리 보험사가 이 앞차에 100% 해줘야 된대요. 이 차는 그 앞에 100% 해주고. 그러니까 들이받은 차가 앞차를 100% 해줘야 된대요. 상대차가 들어올 때 미리 좀 속도를 줄일 생각 못 하셨나요? 그랬더니 상대차가 들어오길래요. 상대차 들어오네요. 네, 이때 들어올 때 악셀레이터에서 발을 살짝 뗐대요. 브레이크를 밟지는 않고요. 악셀레이터에서 발을 살짝 뗐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요 앞에 차 앞 차에 브레이크등 들어온 거 이건 못 보셨나요? 했더니 요거 신경 쓰느라 여기는 안 보이죠. 블랙박스는 보이지만 운전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게 안 보입니다. 그래서 요건 못 보셨대요. 근데 앞차가 쭉 갈 줄 알았는데 여기서 쿵. 그리고 내가 앞차를 들이받을 때 세게 들이받았나요? 콩. 요 앞차 없었으면은 간격이 한 5m 있으니까 그 앞차를 안 들이받았겠죠. 그리고 이 차가 없었으면은 나는 앞차가 브레이크 잡을 때 나도 멈출 수 있는데 이 차 때문에 사고 났는데 왜 내가 100% 잘못이에요? 변호사님, 제가 100% 잘못했나요? 네. 이렇게 질문하시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이런 경우 뒤에서 박은 불박차가 100% 잘못이지. 자, 두 번째, 앞차도 30-40% 있어. 세 번째, 5대5야. 아니야, 앞차 잘못이 넣고 앞차 70 정도야. 아니야, 저건 앞차 100% 같아. 자, 투표. 여러분들의 의견 시작. 여러분들 투표 결과 뒤에서 박은 불박차 100% 잘못? 보험사처럼 얘기하는 분은 그런 생각하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앞차도 30-40% 있다가 10%. 오히려 앞차 잘못이 더 크다. 앞차 70% 정도 된다가 66%. 끼어들면서 급제동안 앞차 100% 잘못이다라는 의견도 24% 있습니다. 내가 잘 가고 있었어요. 잘 가고 있었는데요. 저렇게 갑자기 들어오면은 아유 저렇게 기습 공격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앞에 있었습니다. 내 뒤에서 오다가 버스랑 갔거든요. 여기를 쑥 들어오는데요. 브레이크 잡으면 들어오면 어떡해요? 나보다 빠르게 막 브레이크 팍 일종의 급감속이죠. 불박차가 앞에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뒤에서 달려오던 차가 나보다 빠르게 와요. 빠르게 오더니 버스랑 갔거니까 여기서 쏙 들어오면서 내 브레이크 잡으면서 감속됩니다. 나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나보다 빠르니까 나보다 쭉 가주겠지. 그래 나도 이제 악셀레터야 좀 발을 떼고 근데 앞으로 쭉 빠지겠지. 그리고 그 앞에서는 안 보여 가겠지 했는데 여기서 갑자기 쓰면은 그 차가 들어오면서 불과 5초 만에 내가 어떻게 멈추겠습니까? 내 차의 속도가 90에서 100이었는데요. 이거는 진짜 앞차 100% 하고 싶은 앞차 100%. 내가 잘 가고 있는데 내 앞에 눈에다가 병풍을 치고 거랑 똑같아요. 병풍을 치고 그리고 나는 충분히 앞차랑 안전거리를 지키고 가고 있었어요. 물론
충분히란 표현은 좀 그래요. 네, 한 100m 내야게 충분이고 지금은 나름대로는 앞차랑 안정거리 유지하고 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 차만 없었으면 앞차 브레이크 잡을 때 나도 줄 잡을 수 있죠. 앞차가 급제동하는 건 아니잖아요. 앞에 차들이 밀리면은 브레이크 잡고 나도 브레이크 잡고. 근데 이 차가 가로막아서 그 앞차가 안 보였습니다. 진짜 마음 같은 100대 0이에요. 아직까지 이럴 때 뒷차가 100%라는 건 그건 잘못된 거고요. 법원에서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뒤에서 들이받았잖아요. 네, 조심하지 그랬어요. 앞차 한 30, 40% 그런 판사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블랙박스 없을 때죠. 블랙박스 보면 저걸 어떻게 피해요? 누구 완전히 골탕 먹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차 잘못이 70%는 돼야 돼요. 블랙박스는 뭐 잘못했을까요? 그럼 앞차가 쭉 빠지겠지? 아니, 빠지겠지 그러지 말고요. 그 차가 들어오면 그냥 악셀에서 발만 떼지 말고 브레이크를 지그시 눌러줬으면 어땠을까요? 브레이크를 지그시 눌러줬으면 그럼 앞차가 멈추더라도 지그시 눌러서 꾹 눌렀으면 지금요 요 깻잎 한 장이에요. 깻잎 한 10장은 되겠네요. 깻잎 10장. 자, 여기서 마지막 깻잎. 네, 깻잎 10장. 깻잎 10장이라는 건 한 2m, 3m 그 정도 얘기한 겁니다. 내가 지그시 브레이크를 눌러줬더라면 멈출 수 있었어요. 내가 브레이크 지그시 눌러줬으면 뒤에 차도 나 안 들이받았어요. 그래서 변경후 급제동, 이거는 앞차 잘못이 더 커야 되겠죠. 그리고 들어오면은 쭉 빠지겠지 생각하지 말고 지그시 브레이크를 싹 눌러주시다가 여참 뿡 눌러주십시오. 자, 내 앞에 들어왔다. 앞에 가는 차와의 안전거리가 침해됐다. 그때는 브레이크를 지그시. 올림픽 도로입니다. 올림픽 도로 김포 방향으로 가는 길인데요. 가겠습니다. 올림픽 도로 시속 80도로죠. 제한속도. 예, 제한속도 범위 내에서 달리고 있는데요. 앞차랑 간격이 조금 앞차는 간격을 좀 벌렸으면 좋겠어요. 네, 앞차 갑자기 멈추면 사고 날 수 있습니다. 앞차 점점 더 가까워지네요. 앞차는 오른쪽으로 빠지네요. 네, 그냥 쭉 가면 되는데, 근데 저 뭐야? 근데 저 뭐야? 저 뭐야? 또 뭐야? 이거 뭐야? 이런 택시가. 택시가 저는 앞차랑 간격이 좀 좁아서 앞차랑 간격을 좀 벌려줘야 되겠네 생각했는데요. 그게 아니고 앞차는 오른쪽으로 빠져요. 앞차는 오른쪽으로 빠지고요. 저 앞에 가는 택시 보세요. 택시가 브레이크를 한번 잡아요. 브레이크 잡더니 깜빡이 없어요. 다시 그냥 쭉 가요. 쭉 가더니 다시 택시가 여기서 들어와요. 자, 이때부터 몇 초 걸리나요? 하나, 둘, 셋, 넷, 꽝! 택시가 오른쪽으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놓친 것 같아요. 택시가 아까 브레이크 잡았다가 그때는 그냥 갈까요? 그러다가 여기서 자, 이때 들어오죠? 아까 브레이크로부터 따질 게 아니고요. 들어올 때로부터 여기 들어왔어요. 인전이 여기서 택시 못 꺾어요. 각도가 안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우양? 안 되잖아요. 사람은 우양으로 바로 되는데 자동차가 어떻게 우양으로 되겠어요? 안 되죠. 속도가 있는데 이 상황에서 사고가 날 때까지 몇 초 걸리나요? 하나, 둘, 셋! 3초 만에 자동차 정도로 시속 80으로 달리는데 변경해서 그냥 탁 멈추면. 그런데요, 보험사에서 왜 뒤에서 들이받았어요? 불박차 70%라고 그러는데 보험사가 와. 불박차 70%?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건 택시 100% 잘못이지. 아니야, 택시가 7, 80%지. 50대 50이지. 불박차가 뒤에서 들이받으면 불박차가 더 잘못이다. 투표 시작.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걸 보험사 직원은 뒷차 70%라고 합니다. 예, 뒤에서 박은 차가 무조건 잘못이다? 도대체 그 생각 언제 버릴 겁니까? 그 생각을 끄집어내서 완전히 청소를 해서 정화를 시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래도 제법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한문철 TV 시작한 지 2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생각 가진 그런 보험사 직원들이 있네요. 자, 1번 택시 100%라는 의견이 택시 100%가 54%입니다. 택시 7, 80%가 46%입니다. 그렇죠. 택시가 당연히 잘못했죠. 택시 100%, 진짜 100% 하고 싶어요. 네, 택시 100%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100대 0이 만만치는 않고요. 택시가 브레이크 잡을 때 자동차 정도에서 브레이크를 왜 잡지? 앞에 가는 차가 브레이크 잡네? 그럼 브레이크 잡고 들어오네? 들어올 때 미리 빵!
보상 좀 해주면서 같이 속도를 줄였더라면 하는 아쉬움. 처음에는요 잘 가고 있었습니다. 잘 가다가 여기서요 택시가 처음에 브레이크 잡고 이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건 괜찮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택시가 헷갈려서 그런 거. 그건 내가 생각할 필요 없죠. 나는 앞차 보면서 가면 되는 거예요. 쭉 가고 있는데 앞차 빠졌고요. 그리고 택시가 다시 이제 브레이크를 살짝 잡으면서 이때 들어오죠. 들어올 때 이때 내가 같이 속도를 줄였더라면 미리 속도를 줄였더라면 하는 아쉬움 두고서 그 아쉬움에 대해서 불박차 잘못 한 20 내지 30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택시가 더 잘못한 거죠. 당연히 마음은 택시 100%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불박차한테도 20, 30% 있어 보입니다. 앞에 브레이크 잡고 뭐가 들어올 때는 그때는 미리 브레이크로 저 차가 그냥 알아서 가겠지 생각하지 마시고 브레이크 잡고 차로변에 들어올 때는 나도 발이 브레이크를 가야 돼요. 브레이크를 싹 누르다가 안 가네 꾹 미리 브레이크. 이때는 빵 해봤자 늦었죠. 빵 갖고 되는 게 아니고 항상 빵과 브레이크를 적절히 경우에 따라서 둘 다 해야 될 때가 있고요. 어떨 때는 빵 먼저 해야 될 때가 있고요. 어떨 때는 브레이크를 꾹. 지금은 빵보다는 브레이크에 발이 가서 꾹 누르다가 꾹 했어야 되는 그런 아쉬움. 불박차 2, 30, 앞에 택시 7, 80으로 보입니다. 이곳은 자동차 전용도로랍니다. 국도에도 일정 구간 자동차 전용도로가 있죠. 제한속도는 70이랍니다. 이 앞에 가는 트럭을 잘 보세요. 자, 불박차 갑니다. 가는데요. 교량 구간이군요. 여기에서 앞에 가는 트럭이 어떻게 되나요? 이런 어떻게 된다요? 아하, 여기 아마 속도를 줄이세요 하는 분도 계신데요. 아이고, 사고 난 다음에 흔드시네요. 근데 어차피 1차로에선 저 차가 안 보였겠죠. 저기 서 계신 분이 안 보였겠죠. 자, 앞에 가는 트럭이 잘 가다가 브레이크 언제 잡나 보세요. 브레이크를 이때 잡아요. 브레이크, 원래는 자동차가 브레이크 잡고 꾹 쓰는 거죠. 그런데 이때부터 얼마 만에 사고 나나요? 다시. 자, 브레이크 들어오고 사고 날 때까지 브레이크 들어오고 하나만에 1초 만에 사고 나네요. 핸들을 급히 이쪽 틀면서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이 트럭 운전자가 졸았거나 앞을 안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렇게 갑자기 잘 가다가 브레이크 들어오면서 하나 둘 일반적으로는 앞차가 브레이크 등 들어오면 나도 브레이크 잡고 앞차랑 나랑 거리가 있으니까 앞차가 멈추는 동안에 앞차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는 걸 보고 내가 브레이크 잡는데 0.7초에서 1초 걸리죠. 그래서 그동안에 앞차가 쓰면 나도 쓰고 충분히 안전거리 있으면 물론 사고는 안 납니다. 내가 안전거리 지키지 못한 건 내 잘못이에요. 근데 과연 이랬을 때 앞차 브레이크를 꾹 미리 밟아줘야죠. 미리 앞을 잘 보면서. 근데 딴짓했거나 앞을 못 봤거나 살짝 졸았거나 앞차가 마지막에 우약 하면서 들이면서 이 사고에 대해서 불박차 100% 잘못인가요? 네, 제 사고는 아니고요. 집사람 사고인데요. 제가 여기에 이렇게 질문을 할 거라고는 생각을 1도 못했네요. 이유 없는 앞차의 급정거는 앞차에도 잘못이 일부 있다고 배웠는데요. 근데 상대 운전자, 상대 보험사, 우리 보험사 모두 다 셋이 하나가 돼서 맨 뒤, 즉 우리 차 100% 잘못이라고 합니다. 앞차가 왜 갑자기 급제동했나요? 저 이유 없는 급제동 아닌가요? 아니, 그 앞에 차가 있으니까 나도 급제동한 거지. 이유가 있어. 저게 이유 있는 급제동인가요? 늦게 급제동한 건 이유가 없는 급제동이지요. 그죠? 예. 늦게 급제동한 건 이유 없는 급제동. 이유가 있으려면 미리 좀 갑자기 퍽 달려들어서 그때 급제동하지만은 근데 앞에 차들 슬며시 브레이크 잡았는데 뒤에 혼자 늦게 봤어요. 저건 이유 없는 급제동이죠. 그럼 앞차에도 잘못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거 어떻습니까? 100대 0이라 그러는데요. 여러분들의 의견 투표해 보겠습니다. 불박차 100% 잘못이다. 뒤에서 들이받아서 무조건 뒷차가 잘못이지. 앞차에게도 30, 40% 잘못이 있어. 50대 50이야. 오히려 앞차의 잘못이 더 커. 투표 시작. 여기는 자동차 전용도로 제한속도 70이랍니다. 근데 자동차 전용도로인지 아닌지는 제가 직접 확인한 건 아니니까요. 하여튼 제한속도 70에 초점을 둬서 여러분들 의견 주시죠. 저기가 교량 구간일 수도 있고요. 또는 이렇게 그러니까 좀 이렇게 교량이라는 것은요, 하천, 강을 지나는 교량뿐만이 아니라 일정 구간을 좀 밑에 논도 있고 밭도 있고 그때 위로 가는 그것도 일종의 고가도로도 그것도 교량 구간에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일어난 사고예요.
자, 여러분들. 불박차 100% 잘못이라는 의견이 4% 있네요. 아, 야속하네요. 앞차 30, 40%라는 의견이 36% 있습니다. 그리고 50대 50이라는 의견이 2% 있고요. 오히려 앞차의 잘못이 더 크다가 58% 있습니다. 여기 불박차 100% 잘못이 있어서 앞차 운전자, 앞차 보험사, 우리 보험사, 그리고 여기 또 두 분, 다섯 분이나 되네요. 예. 이거는 앞차가 더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죠. 저렇게, 아니, 앞을 잘 봐야죠. 앞을 잘 봐야지. 브레이크에서 멈추죠, 일반적으로는. 근데 저건 브레이크에서 멈춘 게 아니라, 으악! 저는 앞차 잘못이 더 크다는 의견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아직까지는 법원에서 이렇게 볼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안전거리미약부를 더 잘못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법원에서. 그러나 지금같이 브레이크에서 멈춘 게 아니라 위험한 상황도 아니었는지 저렇게 급하게 멈추면서 그러면서 핸들을 틀면서 앞차를 들이받으면서 멈추는 이런 사고는 적어도 앞차 잘못이 더 커야 되겠습니다. 언젠가 그런 날이 올까요? 빨리 와야 되겠습니다. 왕복 2차로 도로입니다. 맞은편은 차들이 쭈르륵 밀려요. 나는 쭉 뚫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럴 때 어떻게 가십니까? 여기는 차들이 쭈르륵 밀려 있고 이쪽은 뻥 뚫려 있어요. 제한 속도를 다 내는 건 좀 부담되죠? 좀 속도를 좀 줄여서 가야 되겠죠? 속도를 어느 정도 줄여야 될까요? 이거 제한 속도가 얼마죠? 제한 속도 없대요. 제한 속도가 없으면 60입니다. 제한 속도가 따로 정해지지 않았으면 60이에요. 왕복 2차로 도로는 제한 속도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60이고요. 왕복 4차로 도로는 제한 속도 정해져 있지 않았으면 80입니다. 아세요 혹시? 제한 속도가 있으면은 왕복 2차로는 60이고요. 왕복 4차로는 80이에요. 그렇게 달리면 위험하니까 중간중간에 제한 속도를 써주는 겁니다. 속도 표지판 세우고 바닥에 속도 써주고. 자, 이곳 제한 속도가 제한 속도 이렇게 생긴데요. 어느 정도인가요? 보통요. 이런 도로 옆에 집들도 있고 건물도 있고 그러니까 제한 속도 한 3, 40 생각할까요? 네, 하여튼 제한 속도는 없다는데요. 가보겠습니다. 쭉 갑니다. 어떤 사고가 일어나는지. 자, 여기서 불박차 속도가 옆에 있는 차들 때문에 빨라 보이는 겁니다. 생각보다 빠르지 않습니다. 자, 가고 있는데 어떤 사고가 일어날까요? 이런. 자, 상대는 아마 신호대기 중인 것 같아요. 신호대기 중이면은 앞에 신호 한번 걸리면 쭈르륵 밀리잖아요. 불박차는 앞에 아무것도 없어요. 갑니다. 속도 안 빨라요. 축축축 지나가는 느낌이 있어 그렇지 속도가 50 안 돼 보입니다. 그런데 뭐 한 40 될까요?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가고 있습니다. 30 정도 될까요? 예. 가는데 어디서 나오나요? 사람이 이렇게 나옵니다. 제 뒤에 있습니다. 정체되어 있는 차 뒤에서 여기 사람 있어요. 요거 보일까요? 안 보이죠. 사람 여기 블랙박스에는 보이지만 블랙박스 먼저 보이지만 내 눈은 안 보이죠. 안 보이고 가는데 여기서 이렇게 나옵니다. 아이고 뛰어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저 상황에서 내가 불박차 운전자였다면 여러분들은 피할 수 있을까요? 투표해 보겠습니다. 자동차가 더 잘못했다. 길이 좁은데 조심했어야지. 반반이다. 무단횡단자가 더 잘못했다. 무단횡단자 100% 잘못이다. 투표 시작. 자동차가 더 잘못했다는 분이 한 분 계시네요. 2%. 그리고 무단횡단자가 더 잘못했다가 14%. 무단횡단자 100%라는 의견이 84%입니다. 예전에요. 블랙박스 없을 때 그때는 길이 좁네요. 좁은 길에선 조심했었어야죠. 네, 저 왕복 2차로 도로네요. 왕복 2차로 도로에서 여기서 무단횡단하는 사람 붙였으면은 낮에 20%, 밤에 30%. 그런데 여긴 차들 사이에서 툭 튀어나왔네요. 네, 무단횡단 30% 할게요. 옛날에 그랬었어요. 옛날에. 아주 옛날에. 그러다 지금은 판사에 따라서 차 사이에서 튀어나오는 거 위험하죠. 네, 이거는 50대 50 하겠습니다. 이런 판사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판사는 저거 피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그러나 자동차도 저쪽에 건너편이 차들이 밀리면 좀 조심했어야죠. 어떻게 조심해야 될까요? 그래서 판사에 따라서 저건 무단횡단 잘못 한 6, 70 보고 싶은데요. 그 견해가 다 있을 수 있어요. 옛날 옛적에는 자동차도 잘못했다 블랙박스 없을 때 1번이었어요. 지금 판사에 따라서 2번 내지 3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걸 어떻게 해요? 건너편에는 차들이 막히고 있으니까 정체되는 곳에서는 항상 그래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핸들과 조향 및 제동장치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할 수 있는 게 앞에 보고 좌우 보고 후진할 땐 뒤로 봐야 되지만은 그리고 핸들 돌리고 브레이크 밟고 요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작동시키면서 안전하게 운전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잘못이 있으므로 하면서 불박차한테 잘못이 뭐 한 30이 있다 그럴지 50이 있다 그럴지 뭐 그런 식으로 판결을 합니다. 근데 이걸 피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다가 섰다가 또 섰다가 또 섰다가 또 섰다가 쓰면 돼요. 쓰면 피할 수 있어요. 그렇게 운전하십니까? 판사님들은 그렇게 운전하실까요? 그리고 뻥 뚫렸는데 내가 안 가면 뒤에서 차들이 저거 피하려면 시속 10으로 가야 돼요. 한 칸. 뒤에서 난리 나죠. 그래서 이제는 100대 0이어야 됩니다. 이제는 100대 0 해야죠. 앞에서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걸 어떻게 피합니까? 예상도 못하고 나타났을 어디서 나타나? 여기 차들이 여기 이만큼 있는데 저 차가 수십 대 저 뒤에까지 있네. 여기까지 우와. 한 칸 언제 가라고. 그래서 이제는 과감하게 100대 0 판결이 나와야 돼요. 무단횡단은 국물도 없다. 그런 획기적인 판결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런 것이 대법원에서도 그래 안 보내도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거 저런 거 100대 0이다. 그런 판결이 빨리 나와야 되겠습니다. 빨리요. 왕복 4차로 도로입니다. 불박차는 2차로로 직진 중에 있습니다. 직진하고 있는데 어떤 사고가 이어질까요? 보시겠습니다. 자, 쭉 가고 있습니다. 저 앞에 차 한 대 보이죠? 요 차, 저 차 서 있었는데, 쑥 들어오면서, 빵.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 차가 서 있어요. 네, 서 있다가, 이제 들어오면서, 빵. 이 사고. 1차로에 차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어서, 그래서 1차로, 좌회전은 1차로 해야 되는데 차들이 많으니까 기다리고 있는 걸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혹시 튀어나올 줄 몰라서 엑셀에서 발을 살짝 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천히 진입하길래 1차로 갈 줄 알았죠. 근데 1차로 가는 게 2차로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빵 했지만은 계속 와서 사고 났습니다. 누가 더 잘못했습니까? 진짜 어려워요. 자, 이번 사고는 직진 대 좌회전 사고다. 그래서 좌회전차가 더 잘못이다. 이거는 좌회전차가 더 잘못한 거야. 이렇게 보이십니까? 아니면은 선진이 우선으로 봐서 상대가 이미 선진입했잖아. 근데 직진차가 더 잘못했지. 아니야, 반반이야. 여러분들 의견 어떠신지요? 투표해 보겠습니다. 투표 시작. 좌회전차가 더 잘못했다는 의견이 38%, 직진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34%, 반반이라는 의견이 28%. 이럴 때요, 좌회전을 꼭 1차로로만 하나요? 그건 아니죠. 상황에 따라서는 지금 이 차가 안 가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이 차가 가로막고 있는 거로 보여집니다. 제가 볼 때는. 여기 지나가야 되는데 이 차 가로막혀서 못 가고 있다가 그런데 앞차들이 조금씩 빠져요. 조금씩 빠져주니까 자 여기 브레이크 등이 꺼져 있다는 것은 앞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조금씩 빠져주니까 여기 녹색 신호로 들어오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차가 움직이는 거예요. 이 차가 1차로 갈 거로만 생각하지 말고요. 이럴 때 이쪽에서 차들이 못 오고 있잖아요. 그럼 좀 내가 브레이크 좀 잡아주지. 여기 차가 계속 있는 것도 아니고 한 대 들어간다고 그래서 나한테 어디가 덧나는 것도 아닌데 저거 먼저 보내줄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빵이 늦었잖아요. 빵이요. 빵을 할게 아니라 양보해주지 그랬어. 저 차 어차피 저 움직이고 있잖아. 서서히 움직이고 있잖아. 그럼 먼저 가게 하지. 그런 측면에서는 불박차가 더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근데 이 차도요. 이 차도 자기가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불박차 가까이 오면은 좀 멈추지. 불박차가 당연히 멈춰주겠지가 아니라 불박차가 그냥 올라오려면 좀 잠깐 기다리지. 그렇게 보면은 이 차가 더 잘못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둘 다 똑같아? 셋 다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제가 제 나름대로 생각해 놓은 게 있는데요. 저 얘기 안 할래요. 여러분들의 의견
다 일리가 있습니다. 이번 사고 좀 특이합니다. 불박차가 좌회전할 건데요. 좌회전하다가 어떻게 되는지 보시죠. 자, 갑니다. 좌회전 가는데요. 좌회전 들어갑니다. 좌회전 천천히 들어가는데 오! 자, 나는 멈췄어요. 나는 여기서 좌회전 들어가면서 저기 차가 보여요? 보여서 나 멈춰요. 왜 이런 사고 났을까요? 왜 이런 사고 났는지. 아, 여기서요. 삼거리에서 신호등 없어요? 그럼 서로 서행해야 되죠. 서행했으면 좌회전하는 차. 이 차가 속도 내지 않았으면 충분히 멈출 수 있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투표해 보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누가 더 잘못했습니까? 이 상황에서 투표해 보겠습니다. 좌회전 불박차가 더 잘못했습니까? 직진차가 더 잘못했습니까? 투표 시작. 여러분들의 의견 22%, 좌회전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은 22%입니다. 직진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78%예요. 그런데 여기서요. 상대차가 뭐라 그러냐면요. 아니, 난 멈췄는데 왜 와서 날 들이받으세요? 아니, 왜 브레이크를 못 잡으셨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저는요, 좌회전하다가 보고 멈췄는데 왜 와서 날 들이받으셨어요? 왜요? 마지막까지 브레이크 못 잡아요. 다시 한번 보세요. 상대차가 브레이크를 못 잡습니다. 상대차가요. 자, 마지막까지 보세요. 마지막까지 와서 오! 도대체 왜 그러셨어요? 도대체 왜? 아니, 황당해서 왜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황당해서 뭐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유, 제 차가 스틱이에요. 스틱인데 저 브레이크를 밟았어야 되는데 클러치를 밟았어요. 브레이크 반동을 잘못해서 클러치를 밟았대요. 이런 황당한. 그런데 나중에 제가 언제 그랬어요? 그러면 답답해지겠죠. 현장에서는 아니 뭐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요 스틱이에요. 죄송해요.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클러치를 밟았어요. 증거가 없으면 나중에 저 그런 얘기 한 적 없는데요. 블랙박스의 오디오, 제가 오디오 켜놓으라고 그러죠. 블랙박스 오디오가 왜 중요한지 여기서 보시죠. 자, 과연 왜 오디오가 필요할까요? 보세요.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좌회전하죠. 좌회전하는데 상대차가 와서 잠시 후. 아니 뭐 어떻게 뭐 얘기를 아직 안 해봤어. 아니 스피커가 녹음이 되어 있습니다. 오디오 꼭 켜놓으세요. 근데 재밌는 게요. 자, 오디오 잘 들어보시면은요. 본인이 하는 이야기 다 들려요. 제가 남편하고 통화할 때요. 상대가 죄송합니다. 제가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클러치를 밟았어요. 그게 다 녹음이 돼 있어요. 그런데 상대편 보험사가 왔어요. 상대편 보험사 지금 와서요. 데리고 졸리 가요. 그러더니 나중에 갔다 오더니 돌변하더래. 완전 돌변해서 보험사가 시키는 대로 자기는 난 직진이다. 직진우선이다. 자기가 피해자다. 이렇게 주장한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전 너무 억울합니다. 고스란히 운전자의 실수로 차 받치고 몸도 다쳤는데 그쪽에서 저를 가해자라고 우깁니다. 분하고 억울합니다. 이번 사고는 상대차에 100%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니 뻔히 보고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그 브레이크를 못 밟고 클러치 밟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와서 들이받잖아요. 운전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앞을 잘 보고요. 그리고 위험하면 피해야 되잖아요. 멈추거나 피해야 되잖아요. 앞을 보면서 핸들 돌리고 브레이크 밟고 핸들을 돌릴 데가 없어요.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브레이크를 못 밟고 딴 걸 밟으면 어쩌란 얘기예요. 여기서 불박차가 아니 혹시 모르니까 섰다 들어갔어야지. 여기는 신호등이 없잖아.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는 여기서 들어가기 전에 꺾기 전에 잠깐 멈춰서 안 보이니까 여기 좀 잠깐 섰어야지. 여기쯤 꺾기 전에 서서 봤어야지. 그러면서 좌우가 확인되지 않을 때 일시 정지했어야 된다.
그래서 억지로 불박차한테 한 20% 있다 그럴까요? 그것도 억지로입니다. 상대차가 충분히 멀리 있어요. 저 거리가 이 정도 멀리해서 블랙박스에 오디오 꼭 켜두십시오. 오디오 없으면 억울해질 수 있습니다. 불박차는 어린이 통학버스입니다. 네, 어린이 통학버스가 갑니다. 가는데요. 잘 보세요. 저 앞에 버스는 오디오 없습니다. 버스는요. 개별적으로 설치한 건 오디오가 있는데 버스는 오디오가 없어요. 야, 요거 보세요. 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 와, 잘 달린다. 내가 30으로 가고 30. 내가 31이에요. 나보다 더 빨라요. 네. 아이고, 나보다 저거는 한 40 정도 되겠죠? 네, 저렇게 달리면 안 돼요. 앙돼요. 자, 여기서 이제 아기를 내려줘야 돼요. 네. 인솔교사가 아기를 내려줍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보호자가, 아까 보호자한테 인계를 해주고요. 그럼 이제 출발할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고가 나요. 네, 안녕. 그리고 이제, 자, 버스가 출발할 거예요. 출발하는데 뭐가 들어올까요? 이때 갑자기, 택시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 저 전동 킥보드 보느라고 못 보셨죠? 전동 킥보드는 저렇게 차도로 저렇게 무리하게 다니면 안 된다는 걸 갖다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여기서요. 전동 킥보드, 그래, 넌 빨리 가. 넌 안 봐도 돼. 안 봐도 되고요. 여기요. 여기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보호자가. 그래서 여기다 차를 세워야 돼요. 보호자가 기다리고 있어서 차를 세우고, 옳지. 횡단보도 살짝 물었네요. 네. 보호자가 계시니까 이제 횡단보도 앞쪽에 있으면 위험합니다. 근데 횡단보도 지났으니까 요거는 문제 삼지 말자고요. 예, 평소에는 저 앞쪽에 쓰는데 근데 보호자가 저기 있어서 그래서 여기 섰습니다. 그리고 보호자, 인솔교사요. 인솔교사가 그래서 아기를 내려줘요. 내려주고 응, 안녕. 그러면서 이때요. 이때 이렇게 요거 열고 있었어요. 여기 사고 직후에 찍은 거예요. 사고 직후에. 그리고 뒤에 요거요. 빨간불 노란불 켜고 있었어요. 그리고 비상등도 켜고 있었어요. 그러고 이제 출발하면서 차로 변경하다가 똑바로 출발하면서 이제 비상등 끄고 왼쪽 깜빡이 켜고 내가 출발합니다. 그런데 택시가 여기로 쏙 들어온 거예요. 이렇게요. 승객 내려주기 위해서. 그런데 이 사고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 야, 참 이렇게 얘기합니다. 택시 기사가 나중에 하는 얘기가 가만히 있지 말고 움직였어. 택시 기사 사고 직후. 가만히 있지 왜 움직였어? 경찰에 접수하러 갔어요. 그랬더니 담당자가 이거 불박차 가해자인데 왜? 정차 후 출발. 정차 후 출발이 가해자야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러면서 접수하면은 벌점 범칙금 나와. 잠깐 보류해줄게. 다시 생각해봐. 그래서 나중에 다시 접수해달라고 그때 가서 하더라도. 근데 좀 있다가요. 다시 전화 왔어요. 우리 조사관들끼리 토론을 했는데, 이거 누가 가해자인지 모르겠는데. 서로 생각이 다 달라. 그리고 우리 우리 보험사 담당자가 근데 허락도 없이 경찰에 전화해서 이 소송하려면은 교사원, 교통사고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 그래서 접수해달라. 아니 도대체 내가 접수해달라는 거까지 보류하는데 왜 보험사 지금 왜 그따위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교통사고 사실 확인은 저거는 옛날에 블랙박스가 없을 땐 그게 꼭 필요했어요. 그게 없으면 어떻게 사고 나는지 모르니까요. 근데 지금 블랙박스 보면 되잖아요. 근데 뭐하라고 신청하는지 모르겠어요. 택시는 깜빡이도 안 켜고 들어온 거예요. 택시가 이분이 보실 때는 저 옆으로 봤대요. 1차로 봤더니 택시가 그냥 오더래요. 그래서 택시가 직진한 줄 알았는데 갑자기 벅 하치기로 들어온 거예요. 실내 영상 보면 택시가 옆에서 차가 출발하는데 옆에서 벅 들어오는 게 보이는데요. 근데 실내는 또 다른 학생들도 있어서 그래서 제가 안 보여드리는 겁니다. 깜빡이도 없이 갑자기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깜빡이 안 킨 것은 그 실내 영상에는 좀 낮아서 깜빡이 켰는지 안 켰는지 모르겠는데요. 그건 택시 영상 보면 나오겠죠. 짝짝짝 소리는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하여튼 깜빡이 없이 갑자기 쑥 들어왔다는 거예요. 와, 참. 경찰 조사관. 왼쪽을 봤어야지. 계속 왼쪽을 봤어야지. 섰다가 출발하려면. 그럼 계속 여기 보면 앞으로 언제 봐요? 계속 여기 보고 있는데 계속 차들이 오면은 계속 차들이 오면 여기만 보고 있나요? 도대체 어쩌라는 거예요? 예. 정차 출발이면 무조건 가해 차량인가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서 우리 담당자는요.
우리 보험사 담당자는 우리가 가해자가 됐으니까 병원도 못 가게 하는데 나 아픈데요. 저걸로 아파? 아플 수 있죠. 버스 들어 탁 하면은 예, 급주당하면 어떻습니까? 이번 사고 투표해 보겠습니다. 정차후 출발 어린이 통학버스가 더 잘못했다. 정차후 출발차 무조건 잘못이다. 1번. 깜빡이 없이 대각선으로 들어온 택시가 더 잘못이다. 2번. 택시 100% 잘못이다. 3번. 투표 시작. 택시가 깜빡이 안 켜고 들어온 걸 전제로 합니다. 택시가 깜빡이 안 켜고 들어온 것을 전제로 해서. 네. 여러분들은 깜빡이 없이 대각선으로 들어온 택시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42%. 택시 100% 잘못이라는 의견이 58%. 불박차가 횡단보도 조금 물고 있었던 거. 그게 잘못일까요? 불박차 잘못이라면 딱 그거 하나입니다. 왜 횡단보도에 서 있었어? 근데 내가 횡단보도 서 있어서 신호도 없는 횡단보도에 서 있어서 그것 때문에 보행자한테 사고 났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횡단보도 주정차 금지구역에 서 있었던 거 거기에 대해서는 과태료 먹으라 그러면 그건 먹죠. 근데 사고에 있어서 내가 그것 때문에 사고 난 건가요? 나 정상적으로 정지 이것까지 서 있고 요거는 이제 가면서 접는 거죠. 예, 사고 난 직후에 찍은 거예요. 요거는 일단 출발하면서 접는 거예요. 왜? 그래 뒤에서도 조심하니까요. 그리고 택시가 1차로로 쭉 직진하는 줄 알고 그래서 내가 2차로로 직진하는데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제발 정차 후 출발 그것도 여기서 뽑아 버리세요. 저는 택시 100%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들어오려고 그러면 그리고 멀리서 보면 깜빡깜빡하고 있으면 저기 왜 서 있겠어요? 어린이 내려주는 거잖아요. 그럼 택시가 쓰려고 그러면 좀 더 이 뒤에 쓰든가. 아니 거기서 횡단보도 좀 뒤에 쓴다고 해서 어디가 누가 때려요? 아니면 좀 저 앞쪽으로 쭉 가든가 아니면 깜빡 켜고 들어오든가. 100대 0인 이유. 네, 100대 0인 이유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죠. 어린이 통학버스가 도로에 멈춰서 타고 내리는 중인 표시하는 전멸등 번쩍번쩍. 그때 그 차로 서 있는 차로와 그 바로 옆 차로를 지나가는 차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일시정지해서 안전을 확인하고 지나가야 된다. 미국 같으면 저 큰일 나요. 옆에 섰다가 해야 되는 거예요. 섰다가. 근데 쑥 들어온다고요? 아니 버스 뒤에 어린이 버스 뒤에 있는 차는 당연히 멈춰야 되고요. 그리고 옆에 지나가는 차도 거기 섰다가 해야 돼요. 섰다가 조심해서 가야 되는데 그냥 팍! 칼치로 들어온다고요? 택시 100% 잘못이라는 의견입니다. 도로교통법 51조 1항. 그런데 이걸 갖다 불박차가 더 잘못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 보험사 직원. 경찰관들은 정차 후 출발에 꽂힌 분들은 그런 분들이 아직 계세요. 그거 좀 뽑아 버리세요. 저 깊숙이 있는 거 뽑아서 버리세요. 상황에 맞게 판단해야죠. 정차 출발이 잘못일 때는 정상적으로 한 사람한테 퍽 때렸을 때 그때가 정차 출발이.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회전 해야 되는 곳에 우회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 딱 가로막고 서 있어요. 이럴 때는 우회전차 어쩌라고 내가 깜빡 켜고 들어가는데 이 차가 출발했을 때 그럴 땐 정차 출발차 가해 차량이 될 수 있는 거죠. 이것은 그런 것도 아니고요. 깜빡이도 안 켰고요. 어린이 통학버스고요. 그리고 정지! 이것은 신호도나 똑같이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택시 100%로 보입니다. 서울은 눈이 다 녹았는데요. 그러나 저 경기도에서 이제 강원도 쪽으로 가면서요. 그쪽은 눈이 한번 내리면 잘 안 녹습니다. 여기는 경기도 양평입니다. 양평에서 중앙선이 있는 곳인데요. 눈이 내려서 중앙선이 안 보입니다. 불박차는 여기서 이쪽으로 이렇게 갈 거예요. 가겠습니다.
가다가 어떤 사고가 날까요? 속도를 보세요. 불박차 빠르진 않죠? 눈발이 날리고 있네요. 예, 커브길의 속도를 좀 더 줄여야 되겠죠? 차가 오네요. 나는 멈추는데, 오! 와, 저 차가 어떻게 왔나요? 한참 밀었어요. 여기서 나는 멈추는데 저 차 미끄러지네요. 저 벤츠가 미끄러지죠? 벤츠가 보세요. 벤츠가 찌. 왜 그랬을까요? 속도가 빨랐죠. 커브길 천천히 왔어야 되는데 속도가 빠르니까 브레이크 잡으면 끼 미끄러지면서 불박차를 얼마나 때렸을까요? 불박차 뒤로 밀렸습니다. 불박차는 빠르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멈출 수 있었어요. 가면서 상대차를 보고 저 거울 맞나요? 되게 거울이 아니라 딱 미리 보이더래요. 그래서 브레이크 잡았대요. 그런데 거울 속에 비치기 전에도 그 전에 미리 보여서 브레이크 잡아서 멈췄는데 예, 충격이 상당히 컸죠. 이분이 그림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상대차가 이렇게 밀고 저를 때렸어요. 그리고요, 또, 상대차 이렇게 와야 되는데, 여기서 찡! 미끄러져서 나를 이만큼 밀어냈어요. 앞바퀴 밀린 자국이 있고요. 또, 날아가다 이렇게 밀어냈어요. 보세요. 여기서 이만큼 밀린 거예요. 여기가 부딪힌 자국인데 이만큼 밀어냈어요. 또, 자, 여기 잘 나오네요. 상대차가 여기서, 자, 중앙선이 있었다면 여기겠죠? 근데 여기서 그러고 나를 이만큼 밀어냈어요. 그런데 보험사에서 50대 50을 얘기한답니다. 왜요? 그랬더니 불박차가 중앙선 넘었대요. 상대편 운전자가 중앙선 넘어오는 차를 보고 잡았다가 그래서 밀린 거래요. 우선 기본적으로요. 눈길은 중앙선 없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중앙선이 안 보이는 거 중앙선이 없는 겁니다. 중앙선이 보일 때만 중앙선이죠. 중앙선이 없으면 이건 중앙선 없는 도로예요. 중앙선 없는 도로에서 그럴 때 가상의 중앙선 지켜야 되겠죠. 불박차가 중앙선 넘었네. 안 넘었나요? 지금 이 상황에서 중앙선 넘었느냐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블랙박스가 조속에 붙어 있대요. 조속에 좀 가깝게요. 이거서는 불박차가 중앙선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천천히 가는데 저 차가 밀리면서 이건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만약 불박차가 중앙선을 넘어가고 있었다. 그래서 그 상대차가 놀래서 브레이크 잡았다. 그렇다고 그러면 나는 천천히 갔지만은 그러나 왜 상대차한테 놀라게 했느냐? 그런 측면에서 50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눈길은 천천히 가야 돼요. 커브길은 더 천천히 가야 되고요. 완전히 넘어가면 중앙선 살짝 무른 것? 근데 중앙선 물었는지 안 물었는지 몰라요. 이거는 상대편 100% 잘못일 수도 있어요. 불박차가 정상적으로 가고 있었다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블랙박스 그대로 달려있겠죠. 현장 실사하세요. 현장 실사. 가서 자 요거 똑같이 보이게 가는 거예요. 똑같이 보이게 가요. 가. 옳지. 가. 요때. 요 상황에 내가 중앙선을 물었는지 안 물었는지. 물었다면 얼마큼 물었는지. 현장 실사해 보세요. 지금 눈 녹았을 거예요. 눈 녹았을 때 똑같이 요거에 보이는 거랑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그 차, 그 블랙박스로. 그 블랙박스 위치가 똑같아야 됩니다. 똑같은 블랙박스, 똑같은 화각. 내가 중앙선 넘지 않았다. 그렇다면 상대편에 100% 잘못이어야 되겠습니다. 설령 내가 중앙선 일부 물었다 하더라도 오히려 눈길에서는 브레이크 저렇게 잡으면 어떻게 해? 커브길에서. 설령 내가 중앙선 물었다 하더라도 상대차의 잘못이 더 커 보입니다. 눈 내렸을 때는 가운데 쪽으로 오잖아요, 보통. 예, 이제 바깥에는 눈이 많으니까 가운데 쪽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 천천히 가야 되는 거예요. 눈길이고 커브길이고. 천천히, 더 천천히. 부산에서 서울 쪽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2박 3일간. 그래서 서울 그리고 경기 일대를 쭉 둘러보고 용인 민속촌에서 점심을 먹고 그리고 부산에 내려왔습니다. 근데 함께 여행 갔던 여자친구가 그 다음날 출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집에 데려다 줘야 됩니다. 쭉 내려오면서 좀 쉬어야 되는데
일찍 가서 잠을 자야 내일 또 출근하니까 쉬지 않고 7시간 한 반 정도를 계속 운전했대요. 집에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좀만 더 가면 돼요. 그런데요. 어떤 사고 날까요? 갑니다. 가는데 소리 좀 줄일게요. 노래 소리. 예. 버스 봐라. 왜 이래? 버스 너 왜 이래? 버스 너 왜 이래? 버스 너 왜 이래? 이런. 아이씨, 버스. 자, 버스가 잘 가고 있는데, 예. 버스가, 다시 돌아가겠지? 안 돌아가고, 이런. 아이, 승질나게. 이번 사고 과실비는 어떻습니까? 버스 100% 잘못이다. 90대 10이다. 80대 20이다. 70대 30이다. 60대 40이다. 투표 시작. 자, 투표 결과 버스 100%가 24%, 90대 10이 24%, 80대 20, 42%, 70대 32, 4%, 60대 40, 6% 이렇게 여러분들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저는요, 저희 여쭤봤어요, 이분한테요. 버스가 차선을 물었을 때 어떤 생각이었나요? 여기서 버스가 차선을 물었어요. 잘 가다가 차선을 물어야 했대요. 이때 어떤 생각이었나요? 이때 버스가 알아서 돌아가겠지. 버스가 깜빡이도 안 켜고 들어와요. 버스가 알아서 돌아가겠지. 그런 생각이었나요? 아니면 어딜 들어와? 이씨, 내가 이걸 그러면서 그냥 가려고 그랬나요? 그랬더니 그때 좀 빨리 여자친구를 집에 좀 빨리 데려다 줘야 돼서 그래서 좀 급한 마음이었대요. 그리고 그때 어딜 들어와 그랬는지 아니면 다시 되돌아가겠지 했는지 그거 정확히 기억이 안 나신대요. 그냥 여자친구 좀 나도 피곤하니까 빨리 데려다 줘. 나도 다시 들어가서 쉬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에 좀 급한 마음이었대요. 저는 불박차한테 한 30% 정도 있어 보인다고 답변 드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니 여기서 가는데요. 버스가 차선 물잖아요. 차선 물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 차 봐라? 그럼 빵! 속도를 줄이든가 빵 해줬을 때 그냥 가잖아요. 아유 위험한 게 보이잖아요. 버스가 깜빡이 안 켜고 쑥 들어온 거 잘못했죠. 그러나 저기서 가면은 항상 앞을 볼 때 이만큼 보잖아요. 버스 들어오는 게 보여요. 근데 나도 가고 버스 계속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고 나잖아요. 저는 불박차 30% 정도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버스 100%, 9대1, 8대2, 근데 저는 이쪽 의견입니다. 저런 상황에서 가면 안 돼요. 부딪히면 나만 아파요. 버스는 별로 망가지지도 않아요. 긁히기만 해요. 내처럼 막 우그러져요. 그래서 앞에 뭐가 들어오면은 내가 비키든가 빵! 한 다음에 그 차 비킨 다음에 내가 가야 돼요. 근데 이 사고에 대해서 오랜만에 글이 올라왔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올라왔어요. 9대1로 끝났습니다. 여자친구한테 정말 혼났어요. 9대1로 끝난 건 보험사끼리 9대1로 끝났대요. 그건 해피하게 끝난 거예요. 법원에 가면 70대 30 정도 될 것 같아요. 여자친구가요, 제가 출발지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농담으로, 이렇게 장거리 운전하다가 사고 나는 거 아니야? 그 농담했대요. 그래서 휴게소, 졸음쉼터 이용해서 장장 7시간 반 만에 부산에 도착했대요. 졸리고 피곤하지만 저는 내일 쉬지만은 여자친구는 출근해야 돼서 그래서 여자친구 집에 데려다 주려고 열심히 목적지 가다가 쉬었어야 되는데 쉬었으면은 버스가 들어올 때 빵 해줄 수 있었는데 쉬었으면은 내가 버스 들어올 때 그래 내가 급한 마음이 아니었으면 아이 그래 버스 들어와 그랬을 텐데 한순간에 잘못된 판단으로 그리고 말이 씨가 된다. 야 이거 농담으로 이렇게 출발했어요. 이렇게 장거리 운전은 사고 나는 거 아니야? 말이 씨가 됐대요. 말이 씨가 됐어요. 말이 씨가 된다. 입조심, 또 입조심. 그리고 운전할 때는 한순간이라도 방심하면 안 된다는 걸 이번 기회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해서 앞으로는 항상 안전운전 하시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두 분께 앞으로 일어날 모든 큰 사고 미리 액땜했다고 생각하시고요. 졸음쉼터에서 쉬었다 왔는데도 마지막에서 방심한 거. 마지막 방심.
마지막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 이번 기회에 알게 됐습니다. 한순간에도 방심하면 안 된다는 걸 이번 기회에 알게 되신 거 여러분들께도 그대로 전해드립니다. 그러면서요, 끝으로 이 영상이 방송에 나간다면 충분한 휴식, 그리고 익숙한 길이라도 방심은 금물입니다. 그렇습니다. 익숙한 길이라도 방심은 금물입니다. 많은 분들께 도움될 수 있는 영상 대단히 고맙습니다.